네, 오늘은 무릎 통증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이식술에 제대열 줄기세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도 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관절, 무릎 관절이나 이런 쪽에는 연골이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의 연골이 있는데 여기가 혈관도 안 통하고 연골 자체가 아주 얇다 보니까 이 관절염이라는 게 이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생성이 되는 아픈 건데 이 관절염에 대한 이 연골에 대한 재생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공관절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제대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요거는 말 그대로 태아의 탯줄에서 태반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우리가 배양을 의뢰해서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해서 이 성체줄기세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앞으로 이제 손상이 된 연골이나 뼈나 인대로 자랄 거야라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제대열, 그러니까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여태까지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관절염의 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시리고 아프고 또 이렇게 찬바람 쐴 때마다 아픈 이유가 연골에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초기에 빨리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이제 제대열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 주사로 주입하게 되면 이거를 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초기 단계에 오시면은 이런 줄기세포 치료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골을 재생시키는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그 회복되는 과정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이 사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치료 과정은 요거는 이제 관절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MRI나 이런 건 모양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건 진짜로 말 그대로 카메라로 들어가서 내 무릎 속의 연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얀 연골로 꽉 덮여져 있는 게 아유 건강한 연골이구나라고 보는데 여기는 가운데가 움푹 파여가지고 뼈가 드러난 노란 부분이 이제 뼈가 드러난 부분이 되어서 거기가 아주 시리고 아프고 거기가 맞닿으면 시큰거리고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위에 줄기세포를 도포해서 쭉 도포했더니 오른쪽 이제 1년 뒤에 연골이 완전히 기존의 연골보다도 더 새하얗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연골이 진짜 재생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무릎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통증이 심해지자면 내 무릎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네, 재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가능한 분들 어떤 분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줄기세포라고 해서 다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가능하신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치료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를 만나서 반드시 상의하고 치료가 내가 가능한지를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의 이식의 적응증은요,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 주로 이제 우리가 3기나 우리가 이제 2기에서 3기, 3기에서 4기 초기까지도 충분히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고요. 우리가 연골이 아까처럼 이게 움푹 파여서 뼈가 드러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딴 데서 시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 때문에 고생해서 아, 나 다시는 정말 수술은 안 할 거야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쵸. 이 연골이 재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살리는 이런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고령으로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무서운 게 수술이잖아요. 수술은 아무래도 피도 많이 나고 통증도 심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통화 나눴던 시청자분께서 무릎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볼 61세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뚝뚝 소리가 나다 보니까 계속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앉았다 일어나거나 쪼그리거나 이런 자세, 무거운 걸 좀 많이 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지금 61세시면 한참 일도 하시면서 젊고 건강하실 시기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게 소리가 단순히 소리만 난 게 아니라 뚝 소리가 아주 크게 오금 쪽에서 뒤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걷지를 못하고 쩔뚝거리고 무릎에 물차고 붓고 아파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도
이게 걷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계단 내리는 게 내려가는 게 특히나 오르내리는 것 중에서 내려가는 게 너무 아파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구나 뭐가 좀 뭔가 크게 다쳤나 보다 그래서 병원에 좀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젊으신데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관절염은 한 2기 정도로 해서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시는데 이게 걸음걸이가 어머님 걸음걸이가 쩔뚝거리면서 오시니까 어이구. 아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MRI를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MRI를 봤더니 우리가 이제 시술 전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아래쪽 뼈가 원래 진한 회색빛으로 보이는 게 좋은데 하얗게 멍이 들어서 이렇게 뼈의 부종과 함께 괴사가 진행되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병이 악화될 뻔했었습니다. 이게 네.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뼈의 부종이나 골괴사는 MRI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늦게 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특히 통증의 골괴사나 뼈의 부종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연골의 손상이 이제 급격하게 악화되려고 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또 약간 O자형 다리도 있어서 O자형 변형 수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해서 치료를 받았더니 3개월 지나 점점 잘 겪게 되고 이제 8개월 뒤에 또 MR을 봤더니 네. 너무 잘 지내셔서 경과도 좋으시고 이제는 또 일도 잘하고 계시는 비교적 예후도 아주 좋으셨던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릎 통증에 대한 해결책 같이 고민해드리고 있는데요. 어깨 안 좋으신 분들도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옷을 입을 때 너무 어깨가 들기 힘드시다, 그리고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있으시다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5시 2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70이십니다. 네. 7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왼쪽 무릎에 네. 정형외과 가니까 이기라고 하는데요. 이기요. 네. 예, 근데 이 무릎 안대를 차면은 네. 아픈 줄을 모르겠는데 네. 안대를 안 차면은 좀 음. 걸을 때도 약간 아프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안 가보시고 그냥 그 이기란 얘기만 듣고 약만 드셨나요? 아니면 주사도 맞으셨나요, 아버님? 주사도 한번 맞아보고 네. 약도 먹어봤는데 네네.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뿐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버님? 예,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경비 일 하시고 네. 계시고요. 네. 자, 무릎 쓰실 일도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대를 안대를 같은 걸 좀 보호대 같은 걸 보조기 같은 걸 쫙 착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릎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무릎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대가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대가 이제 보호대를 딱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인대의 움직임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덜한 증상.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아픈 이유가 뭔가 관절염이 이제 물차거나 붓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아버님? 예, 없어요. 네, 그러면 아마 겉에 인대의 염증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아마 관절염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호대는 이제 초기에 아플 때 내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그래도 그걸 참으면 좀 덜 아프니까 잠시 착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한번 그걸 착용해서 안 아파 보기 시작하면은 습관이 들어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대를 너무 오래 보호대를 너무 오래 착용하다 보면 또 근육이 빠져서 이게 또 이제 보호대 없이는 또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호대를 착용해서 좀 덜 아프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병을 더 키워서 또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인대 강화 주사, 뭐 아까 처음 얘기했던 증식 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의 원인,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거기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원인도 치료하고 또 보호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초기에 너무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이기니까 그래도 요거는 증식 주사를 통해서 또 좋아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문 병원에서 상의를 받고 정확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요. 주사 한두 번, 한 두세 번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세요. 지금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3기, 4기로 안 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 다행히 초기다 보니까 간단한 치료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약 드시고 주사 맞아보는 건 그때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 병원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